TV의 자네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 기획한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바로 건사하나 시간입니다. 건사하나 시간이 뭐냐고요? 건강한 사랑하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선 연애 상대가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연애상담 컨텐츠예요. 사실 구체적으로 기획된 건 아니고 하다 보면 틀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무턱대고 들이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현실에서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랑, 연애, 이별에 관한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상담 문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건강하지 못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한 큰 틀은요, 저의 연애사, 그 중에서도 아프고 슬프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연애들을 파헤쳐보고 그 연애를 어떻게 끝냈는지, 또 그 연애 후유증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고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주시면 사연을 선정해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해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네의 연애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헤어지지 못하는 너, 떠나가지 못하는 나입니다. 저는 지금 30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첫 번째 연애는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껏 한 번도 연애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중간에 멋모르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물론 잘 안 됐고요. 그렇게 쉬지 않고 연애한 만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평생을 약속한 사람과 정말 예쁘게 만나고 있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하는 연애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사회초년생이 되던 해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 연애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어요. 제가 오랫동안 짝사랑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세컨으로 두고 만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주변 지인들을 소개시켜 준 적이 없었는데 안 좋은 일이 좀 생기셨고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라고요. 그렇게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친한 동생으로요. 그 자리에는 짝사랑했던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싫지 않았고 며칠 동안 조금 생각이 났더라고요. 근데 여차저차 여차저차 이리저리 뭐 잊혀지게 되었어요. 더는 만날 건덕지가 없었으니까요. 음. 그 이후로 정말 우연히 클럽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무려 3일 만에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짝사랑했던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랑 가장 친한 친구와 만날 테니까 어디 한번 두고 봐라. 네, 아주 고약한 심보였죠. 시기 어린 마음에 물불 안 가리게 됐던 것 같아요.
저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그 사람에게는 정말 미안했지만 그래도 그 미안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음,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음, 처음에는 평탄하게 연애를 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같이 뜨고 같이 잠에 들고 또 맛있는 밥을 먹고 좋은 것을 보러 다니고 정말 정말 좋았는데 그 사람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 술을 한 번 마시면 고주망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그게 그냥 뭐 물건을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때리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몇 번이고 짐을 싸서 그 집에서 나와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인맥이라던가 그 사람의 경제력이라던가 그 사람이랑 있으면 정말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요. 그렇게 맞고 또 맞고 하는 와중에 술만 먹지 않으면 정말 멀쩡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시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술을 좋아하고 또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들을요. 그런 분들이 저처럼 이야기해요. 술만 안 마시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네, 그 사람도 술만 안 마시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어, 더 만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아동학대로 부모님을 신고할 수 있고 부모님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아동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제 시대 때는 그 훈육에 있어서의 신체학대는 그냥 집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들이었고 경찰도 119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가정사였어요. 정말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 폭력에 시달렸었는데 마치 제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매 맞는 여자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매 맞는 여자들, 매 맞는 남자들 보면 거기에 그 폭력에 무기력해지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폭력에 무기력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흉기를 들었는데 와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방어를 한다는 이유로 저도 같이 때렸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2년을 같이 살았는데 주거 침입으로 저를 신고하더라고요. 방법이 없었죠. 경찰에서는 저를 주거 침입죄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니 그냥 지금 경찰들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짐 싸서 나가시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음, 그렇게 경찰들 입회하에 짐을 싸서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었죠.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도 슬펐지만 너덜너덜해진 제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자신은 물론이고요. 음, 언젠가 일을 하는데 천장에서 물건이 떨어지더라고요. 저 물건을 맞으면 내가 기억을 잃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그 물건을 맞았는데 기억을 잃기는커녕 혹만 크게 났어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저는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웠고 하루에 소주 한 병씩 마셨던 것 같아요. 내 몸에 안 좋은 건 정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한테 맞을 때마다 어느 폭력, 신체 폭력을 당할 때마다 헤어지라고. 저는 헤어지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제 친구들은 저를 떠나갔고 제 주변에는 그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났어요. 지방으로 도망을 가버렸죠. 그 누구도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제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전공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상담을 진행했겠죠.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치유를 도왔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좀 치유를 받았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매일같이 즐겁게 놀고 놀러가고 웃고 떠들다 보니까 제가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해지기까지 2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사귄 지 2년? 헤어진 지 2년. 4년이요. 4년 만에 있었던 일이죠. 제가 웃으면서 떠들 수 있게 된 일들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정신과도 다녔고 우울증 약도 먹었어요. 그 도움을 받지 않고서 아마 저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그때 내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정신과에 방문해서 약을 먹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그때 처음 사랑으로 실패를 했고, 사랑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사랑 때문에 죽어보려고도 했었어요.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 끔찍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6, 7년이 지나가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졌고 건강해졌는데요. 어, 이렇게 건강해지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고 정말 많이 가슴 두드리면서 아파도 해봤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건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나. 그렇게 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까
남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그 남들에게 사랑받는 법을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 장녀로 컸어요. 밑에 동생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동생들한테 사랑도 많이 뺏겼고 관심도 뺏겼고 그러면서 더 외로움을 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 연애에 더 집착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가족한테 사랑을 나는 못 받고 있으니까 내가 연애를 통해서 좀 그 사랑을 충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연애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집착하게 되고 결국에는 파국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주변에 이제 심리학 박사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상처받은 건 너인데 왜 자꾸 그 사람들한테 미안해하고 사과를 하고 싶어하고 그러느냐. 되게 질책을 당했거든요. 정작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나이고 아껴줘야 될 사람도 나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딱 하나만 하라고 하셨어요. 매일매일. 그게 뭐냐면 저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고 오늘도 내 발이 되어줘서 내 손이 되어줘서 내 눈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런 게 된다고? 심리학 전공을 한 저이지만 전 좀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과연 이게 뭐라고 내 자존심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매일 술만 마셔서 몸 건강은 이미 해쳤고 그렇다고 예쁘게 저를 꾸민 것도 아니고 정말 나 우울해요 얼굴에 쓰여 있을 정도로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도 좀 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게 사실 되게 낯설었거든요. 난 이렇게 잘못한 사람인데 내가 웃고 떠들어도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죄책감이라는 게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 죄책감이라는 게 떨쳐지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누군가의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저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려고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어, 이게 첫 영상이라서 제가 조금 부족하게 저의 얘기를 두서없이 했던 점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어, 저의 사연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작게나마 힘이 되고 싶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겠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는 데 있어서 그저 햇빛이 되어드리고 싶고 비가 되어드리고 싶고 식물은 또 물이 있어야 되니까 가끔씩 비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끔 살랑살랑 흔들 수 있게 바람도 되어드리고 싶고 물론 그건 제 욕심이겠지만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옆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분명히 마음먹기 달렸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 저의 뭐 부족한 저이지만 저의 그런 어떠한 조언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한테 쏙쏙 뽑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우선 두서없는 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오늘 들은 얘기 되게 충격적이죠. 저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들 되게 많거든요. 궁금하시면 다른 다른 편들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서 추려서 사연 선정을 해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DM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건강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자네TV의 자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